사이다 무비튼. 우리 시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신다. 남편은 내 요리를 먹더니 엄마 요리랑 좀 다르네 라고 말했다. 뭐 잘하면서 먹어온 음식이 익숙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께 레시피를 배워 만들어봤는데 하나도 안 똑같아 라고 말한다. 요리책 같은 것도 레시피에 써있는 대로 만들었는데 한 번을 맛있다고 안 해줘서 남편에게 조금 화가 났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알려줘도 기억을 못하니? 센스가 하나도 없구나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도 안 먹이고 있나 보구나. 우리 아들 굶겨 죽일 셈이야? 라고 어머님께 매일 전화로 구박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어머님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완전히 모른 척한다. 그러기는커녕 내심 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얼굴에 다 보이기까지 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내가 밥을 만들 때마다 너무 맛이 없어. 음식에서 똥맛이 나. 날이 갈수록 말이 심해져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나갔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심해진 데다가 남편네 친척 아주머니들에게까지 항의 전화가 올 지경에 이르렀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머님 댁으로 가 직접 배우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눈앞에서 만들기 시작하자 어라? 의외로 잘 만들잖아. 집에선 이렇게 못하니? 라고 어리둥절해하며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너무나도 내 요리를 쓰레기 취급해서 말도 안 되게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하지만 한 입 드시더니 본인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잘 만들어서 놀라신 듯 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을까? 라며 그 차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셨는지 계속 턱을 괴고 계셨다. 결국 그날은 연습도 할 겸 요리를 이것저것 만들었기에 어머님이 만드신 요리를 집에 조금 가져갔다. 그리고 저녁에 어머님께 요리 배워왔어 라고 말하고 식탁에 요리를 내놓았다. 그 반찬은 어머님이 만드셨 라고 말하려던 순간 남편이 먼저 한 입 먹어버리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더니 역시 넌 요리를 너무 못해. 여태 꾹 참아왔는데 정말 한계야. 오늘 밥은 특히 더 맛없어. 엄마한테 배워온 게 고작 이거야? 라고 말했다. 이거 어머님이 만든 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책임 전가하냐는 말만 들을 것 같아 참았다. 화가 났지만 계속해서 어머님께 음식을 배우러 가서 매일 어머님이 만드신 요리를 가져왔다. 그렇게 나는 시어머님께 요리를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남편은 어머님이 만들었다고 한 요리는 극찬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한 요리는 쓰레기 같다고 평가한다. 물론 전부 어머님이 만드신 요리다. 그걸 남편은 100% 확률로 맛있다 맛없다를 나누어 버리니까 놀랍기까지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매일 네가 만든 요리를 보고 먹고 있는데 절대 우리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건 아니야. 애가 혀가 이상해졌나? 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셨다. 어머니는 처음엔 구박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만 눈앞에서 요리를 만들고 하다 보니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좋았다. 그래도 남편은 변함없이 혹평만 하니 아들의 미각에 진심으로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며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 날 오늘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엄마가 만들어줄게 라고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다. 남편이 온 걸 확인한 나와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 요리를 시작했다. 남편은 항상 그랬듯 내가 모든 요리를 다 만들었을 거라고 착각했겠지만 사실 간은 다 어머님이 맞추셨다. 거실에 앉아있으니 몰랐겠지만 요리가 끝나고 식탁에 올려진 반찬을 아버님이 드시더니 맛있구나 라고 하셨는데 곧이어 맛을 본 남편이 예상대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와, 뭐야 이거? 간을 발로 맞췄나 진짜. 엄마, 그거 먹지마. 맛대가리 없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파악하신 눈치였다.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뒤이어 요새 먹어왔던 저녁에 대한 불평까지 하기 시작했다. 모처럼 엄마한테 요리 배워놓고 가져온 요린 하나같이 다 맛없어서 먹을 게 없어. 진짜 얘는 요리 재능이 아예 없나 봐. 엄마 발톱 때만큼만이라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남편과 어머님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먼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 어따 대고 아내가 만든 요리를 헐뜯어. 맛이 어떻든 네 아내 밥은 무조건 칭찬해야지. 게다가 며느리 요리 하나도 안 이상해. 일전에도 먹어봤더니 맛있기만 했다. 그리고 이건 네 엄마가 만든 밥이다. 먹어놓고 맛도 분간 안 되더냐?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다. 부모님 앞에서 나를 걸레짝이 되도록 욕할 셈이었나 본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요리를 욕한 거였다. 아버님이 화내시는 바람에 어머님은 조금 누그러지셨는지 나한테 얘 혀가 어떻게 됐나 보다. 괜히 마음고생만 시켜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사과하셨다. 남편은 아니 그래도 좀 이상하긴 했다고 라며 계속 변명을 둘러대고 있어 아버님이 다시 한번 화가 나셨는지 얻어먹는 주제에 이런내 저런내 할 만큼 네가 그리 잘났냐? 그럼 앞으로 네 밥은 다 네가 만들어 처먹어. 당신도 새아가 너도 다시는 밥 해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쯤 되니 남편도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나와 어머님에게 몇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 뒤로 남편이 내 요리에 토다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어머니께 내 요리가 맛없다고 말한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온 친척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였다. 그게 끝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한테도 내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조차 하나도 안 하는 못돼먹은 아내라고 소문이 퍼져 있었다. 말해두는데 나는 지저분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오히려 결벽증에 가깝다. 남편 회사에서는 보너스가 나왔는데 그걸 사택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 올해는 보너스로 어디 갈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니 이번 보너스 잘렸어 라고 한다. 그래서 남편 차 할부금도 내가 독신이었을 때 모아왔던 돈으로 냈다. 남편은 사방팔방에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특히 회사 안내데스크 여직원들에게 내 욕을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한다. 사택에 살면 이웃 아주머니들과 수다 떠는 일이 많아져 듣기 싫어도 귀에 들어오게 된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남편은 착해졌는데 이상하리만치 야근이랑 주말 출근이 확 늘었다. 자주 듣는 말로 남편이 바람피면 갑자기 착해진다고 하는데 아마 노리고 있던 안내 여직원이랑 눈이 맞았나 보다. 그러니 기분도 좋은 거겠지. 가장 친한 아주머니한테도 꽤나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는데 손 안 봐도 되겠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불륜 상대를 흥신소에 의뢰해 조사하기로 했다. 남편은 그런 사실도 전혀 눈치 못 챘는지 남편의 불륜 증거는 아주 간단히 모였다. 알고 보니 안내 여직원은 높으신 분의 딸이어서 낙하산 타고 입사했다고 한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나서 나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갔다.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시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불러올 기세였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이 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아들 말에 속아 나도 그렇게나 너에게 심한 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며 사과하셨다. 확실히 어머님 잔소리로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어머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아드님을 법정에 세울 생각이에요 라고 말했다. 시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는데 내 말에 전혀 토달지 않고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시부모님께 예를 갖추어 양해를 구한 뒤 나는 반격을 시작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짐을 옮기고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동시에 상간녀 부모님께도 불륜 증거를 알렸다. 남편에게서는 바로 항의 전화가 왔지만 이미 증거는 다 확보했고 도망갈 구멍도 다 막아버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부모님께는 의절당하고 회사에서도 징계 처분이 결정났다. 처음엔 화만 내더니 머지않아 울기 시작해서는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용서해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상간녀 부모님은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제시해서 그걸로 끝내기로 했다. 남편한테서도 3천만 원을 받아냈다. 핸드폰을 바꾼 나는 이제 남편 소식은 듣지 못한다. 남편은 결국 뭘 하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항상 당하기만 하던 내가 한 방 먹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